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30살이 넘었는데 아직 미혼인 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이야 30 넘어서 혼자인 게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인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국가가 관리하는 요주의 인물이자 부모님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불효자, 심지어는 나라의 가뭄을 불러오는 재앙의 근원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초혼 연령이 남성 34세, 여성 31세를 넘어서며 세계에서 가장 결혼이 늦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법정 혼인 가능 연령은 남자가 15세, 여자가 14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그 짧은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과거에는 결혼이 국가가 나서서 등 떠미는 강제 의무였고 지금은 인생을 건 도박 같은 선택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은 조선의 좋은 풍습부터 현대의 비혼 문화까지 50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결혼의 잔혹사와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경제적, 정치적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국가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음양의 조화입니다. 하늘과 땅, 낮과 밤이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주의 섭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년기가 된 남녀가 결혼을 못하고 혼자 늙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 사람들은 이걸 아주 무서운 징조로 봤습니다. 억눌린 음기가 하늘에 다하 원한이 쌓이고 결국 그 원한이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가뭄이 심해질 때 왕이 가장 먼저 지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녀와 광부, 즉 노처녀와 노총각들을 조사해서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30살은 지금의 30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였습니다.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간 딸이 있다면 그 집 아버지는 국가로부터 문책을 당했습니다. 자식이 정년기가 되도록 혼처를 구하지 않은 것은 가장의 직무유기다라는 논리였죠. 경국대전에 따르면 가난해서 혼수를 마련하지 못하는 집에는 국가가 쌀과 고기, 옷감을 지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이 개인의 로맨스가 아니라 국가의 안녕을 위한 공공사업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일찍 결혼을 시켰을까요? 15세, 14세면 사실 지금 기준으로는 아직 어린애나 다름없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아주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력 확보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인구는 곧 국력이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세금을 낼 사람도 더 늘어나고 군대에 갈 장정들도 많아지니까요. 두 번째는 가문의 보존입니다. 당시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다음 세대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만약 대가 끊기면 그건 조상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던 조선의 시스템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와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대 후반이면 다 끝냈던 결혼이 이제는 30을 훌쩍 넘겨 40을 바라보는 시점이 되어서야 고민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초혼 연령이 100년 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요즘 애들이 눈이 높아서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현대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자꾸만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봅시다. 조선시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의 주체가 가문에서 개인으로, 그리고 결혼의 성격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라는 단어 뒤에는 아주 가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선시대처럼 나라에서 쌀과 옷감을 준다고 해결이 될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지금 결혼은 마치 게임 속의 최종 보스 레이드와 같습니다. 일단 입장권부터가 비쌉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기본 스펙을 갖춰야 하고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는 건 웬만한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초가집 한 채 짓고 숟가락 2개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었던 결혼이 이제는 수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고자본 투자 사업이 된 겁니다. 특히 주거비의 상승은 초혼 연령을 늦추는 가장 치명적인 독화살이 됐습니다. 부모님 세대만 해도 단칸방에서 시작해 집을 넓혀가는 재미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의 청년들에게 그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번듯한 집 없이는 시작조차 하기 싫다는 가치관의 변화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올랐으니까요. 여기에 고용 불안까지 겹치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건 공포 그 자체가 된 겁니다. 또한 교육기간의 연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조선시대엔 15세면 성인 취급을 받고 사회에 나갔지만 지금은 20대 중반까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업 준비에 군대까지 다녀오면 어느덧 30에 육박합니다. 사회적 성인이 되는 시점이 10년 이상 뒤로 밀린 거죠. 그러니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건 어쩌면 구조적으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일찍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늦게 결혼해서 불행한 걸까? 사실 조선의 좋은 풍습에는 어두운 이면도 많았습니다. 얼굴 한번 못 본 사람과 어린 나이에 결혼해 평생을 살아야 했고, 여성들의 경우 시집살이라는 혹독한 굴레에 갇혀야 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사랑은 사치였죠. 반면 현대의 결혼은 늦어지는 만큼 신중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과 잘 맞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혼자만의 고립과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노처녀, 노총각을 걱정하며 쌀을 퍼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각종 출산 장려금의 주거 지원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청년들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청년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쌀 몇 가마니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내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결혼이라는 거대한 모험에 선뜻 뛰어들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조선과 현대, 이 500년의 시간 차이를 관통하는 핵심은 생존입니다. 조선은 나라의 생존을 위해 조혼을 강요했고 현대 청년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결혼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대 안에서 가장 살아남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세에 시집장가 가던 조선의 소년 소녀들부터 30 중반이 되어도 결혼을 망설이는 현대의 우리들까지. 여러분은 어떤 시대의 결혼관이 더 공감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결혼은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조선시대처럼 국가가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현실의 벽에 막혀 포기해야만 하는 괴물도 아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주체가 온전히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결혼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행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왜 아직도 결혼 안 하냐는 잔소리를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슬쩍 보여주세요. 조선시대였으면 전 이미 가뭄을 해결한 영웅이었겠지만 지금은 제 인생을 설계 중인 거랍니다. 라고 웃으며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뚱냥이의 역사 채널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적인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